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이제 기계 응용 설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동영상 강좌로 해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녹화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링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앞전에 그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계 응용 설계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책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개 정도. 근데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책은 교보문고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어,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교보문고 쪽에서 이제 별도로 나온 책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블 형태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계 응용 설계, 기계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치트로는 이제 페이지로는 한 1000페이지 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49,000원인가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비싸고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책을 교재로 선정하기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책 중에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서 이제 언급도 돼 있긴 하겠지만 교학 교육과학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알기 쉬운 기초 설계 그러니까 기계 설계 기초 뭐 2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설계라고 하는 거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 설계하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3D나 2D나 이런 툴킷을 가지고 설계하는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광의를 그런 설계 쪽으로 할까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오토캐드나 아니면은 이제 3D 캐드인 솔리드웍스라든가 뭐 솔리드 엣지, 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실제 설계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도 했었는데 어, 그냥 그 우리 요 기계 설계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좀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부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적인 것도 좀 일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기계 쪽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는 그러니까 그 부품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이죠. 수학적인 부분들은 제가 많이 좀 빼고 그러니까 일부는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부품의 특성, 그 다음에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책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도 좀 갈취를 해서 언급도 좀 해드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물론 그 다른 과목에서도 약간 오버랩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계에 관련된 거를 배우다 보면 이제 각 파트마다 조금씩 오버랩되는 그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리뷰한다는 마음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수식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을 풀고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수식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용도라든가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거니까요. 너무 그 책 보고 너무 진리하지 마시고 부담 없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 이제 기계설계 기초라는 테마를 정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 기초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기계 관련 이제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술직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험서 위주의 그런 책처럼 겸해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예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참고로 조금씩 보고 이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내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 위주로만 낼 거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선은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서울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제 기계공학과 졸업했던 분이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동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있으신 분이 쓰신 것 같고요. 뭐 기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해놓고 또 설명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놨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사 임용 시험 등 뭐 이런 쪽에서 기계 파트 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는 나오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기계 설계라는 테마로 정해져 있는 책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린말에 보시면 뭐 기계 설계는 주로 이제 이론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확립된 이제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실무적인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약간 이제 겸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이제 정역학이라든가 동력학, 뭐 재료역학, 그 다음에 이제 기구학, 유체역학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종합 과목인 거죠. 그래서 뭐 부품도 그 파트마다 또 다 다르고 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해당하는 파트로 가서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다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파트에서 다루는 것 중에 일부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제 언급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은 여러분들이 좀 그 준비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뭐 책이 그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긴 하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하고 같이 겸해서 보시면 뭐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양이 뭐 좀 방대하게 좀, 이 책도 뭐 얇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페이지로 봐도 600페이지,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인가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페이지 보면은 거의 500페이지 넘네요. 500페이지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양이 적은 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나 뭐 그다음에 수학적인 이런 기초가 이제 부족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간추려서 넣었어요. 넣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간추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걸 다루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의 특성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보실 때 참고를 좀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기계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데 중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연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파트를 뭐 혼자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파트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깊게까지 이렇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놔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기계 설계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현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뭔가 이제 실무에서 뭔가 설계를 하거나 이러려고 이제 사실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약간씩 응용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설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 개변적으로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이라든가 반드시 이제 알아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주로 설계에서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좀 많이 쓰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파트는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솔리드웍스죠. 이 솔리드웍스는 이제 버전업이 많이 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이제 좀 옛날 버전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이제 치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 설계를 할 때 이게 이제 3D 설계잖아요. 그래서 외형 자체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파트를 다 안에 보면 다 파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파트에 보면 이제 뭐 단면도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을 숨기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도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거를 형상을 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이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하면 부품 숨기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부품이 이제 아예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설계를 하는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계 종합적인 내용들을 또 배우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계 쪽이다 그러면은 이런 설계 툴을 잘 다루는 게 저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게 기계 설계를 계속 꾸준히 배워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계하는 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아직 이 이제 우리 교과목에 대한 정의가 이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기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책하고 그 다음에 기계 부품에 대한 걸로 약간 이제 돌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설계는 아마 이제 솔리드웍스나 이런 설계 실습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라도 요즘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듣고 하시면 금방 뭐 설계하는 거는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 솔리드웍스는 여기 설계하는 요 솔리드웍스 회사에서 그 인증서를 또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요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설계된 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그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공식적인 인증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솔리드웍스 내에서 발행해 주는 거니까 경력으로나 이런 데 넣을 때도 상당히 메리트는 좀 있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품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그다음에 부품에 왜냐면 여기 아까 설계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품이면 부품인 거고요. 부품을 써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뭐고 이 부품이 어떤 물질이고 이런 것까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외형만 설계하는 건 아니고 이 물질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계도 다 하기 때문에 전체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무게까지도 다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 물성이 뭐고 그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여기다 가미시켜서 만들어내게 되면 전체적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3D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딱 만들어내서 딱 넣어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 설계할 때 아주 그런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기계 설계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거죠. 지금 원래 여기 설계도에는 지금 뭐냐면 그냥 케이스나 부품만 했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품이나 그 스타일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설계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특성까지도 다 안에 가미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뭐 휨이 얼마나 있고 질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인지 메탈인지 티타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성까지도 다 이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설계가 돼야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막 그 외형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설계를 하게 되면 완벽한 우리가 제품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최종적인 제품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 공차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공차는 우리가 1대1로 딱 만든다고 해서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오차가 기구에서는 이제 오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가 이제 얼마만큼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대1로 딱 맞췄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껴보면 안 맞죠. 1대1로 하면 1대1로 100%딱 해버리게 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허용 오차나 공차를 좀 줘서 이제 설계를 해야만 제작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요 설계는 결국은 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제 샘플을 만들거나 뭔가 제에서 만들 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설계하는 파트 내에서 그런 실수들을 미리 다 잡아내게 되면 만들었을 때 전혀 문제없이 동작을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부품이라는 걸 배울 때 뭐 한 가지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품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다 써요. 그러니까 그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용어는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서로 간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용어는 제가 이제 정립을 해드리긴 하지만 꼭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정의들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요약 정리를 해놔서 시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책에 이제 쭉 나가면 이제 목차가 있어요. 목차는 이제 강의 계획서하고 약간 매칭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은 또 약간 이제 생뚱맞은 게 뭐냐면 기초가 있고요. 1부에.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응용이라는 걸 나눠놨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책 쓰는 사람의 의도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초 부분이 이제 서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과 모멘트, 재료의 강도와 변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기계 설계에 그냥 공통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다룬 내용들이기도 해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우리 물리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죠. 뭐 힘과 모멘트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론과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이제 힘의 모멘트, 그 다음에 3장에는 재료의 강도 변형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번 쭉 이제 리뷰하고 살펴본다. 뭐 그리고 필요하면 뭐 암기할 것까지 100% 암기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 머리에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책을 찾아보고 아니면 문서를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습득을 하지만 한 번 정도 눈으로 스캐닝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봐놓으면 다음에 찾을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리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에서부터는 2부에서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부품의 특성, 수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장부터 2부 제 2부 1부가 아니고 제 2부부터 사실은 나가야죠. 근데 이제 앞에 부분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1장에는 나사,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축,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베어링, 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마찰 클러치, 그 다음에 마찰차, 기어, 뭐 이런 거, 벨트, 이제 체인, 이제 브레이크, 스프링, 압력에 관련된 용기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 부품도 제가 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역할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더 추가적인 부품도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립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진행은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의 이제 기초, 그러니까 1장에서의 일부, 그러니까 일부 기초에서는 세 개로 나눠진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이제 서론은 이제 기계라던가 이제 표준 규격, 그다음에 이제 단위계, 그다음에 이제 일과 동력이라는 거를 1장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고 2장에는 이제 힘과 모멘트, 3장에는 이제 재료의 강도와 변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사실 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봤을 거예요. 우리 그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